겨울바람. 이른 아침부터 어둑한 하늘에서는 진눈깨비가 바람을 타고 어지럽게 날렸다. 나는 일찍 잠이 깨었지만 일어나기가 싫어서 이불 안에서 꿈을 대고 있었다. 세차라, 어서 일어나 더 물에 세수해라. 마당에서 어머니가 재촉하셨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거의 학교를 쉬다시피 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마을은 좀 조용해진 듯 했다.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 할아버지가 대통령이 되었다. 가을이 되면서 마을은 다시 뒤숭숭해졌다. 지세에 불려가는 사람들이 늘었다. 고 선생님과 명언이네 삼촌, 중학교 숙제실에서 등사를 했던 성균애도 마을을 떠난 후 돌아오지 않았다. 길거리에는 무장한 군인들과 경찰관들이 종종 보였다. 나는 여름에도 늘 감기 기운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잦은 기침을 하면서 지냈다. 그래서 씁쓸한 한약을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끼니처럼 매일 마셨다. 이따금 뿔 달린 아이가 되는 꿈을 꾸기도 했다. 할머니는 내가 넋이 나갔다고 하시며 신방을 불러다가 푸닥거리를 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워낙 신방을 싫어하시는 할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나는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 세수를 했다.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따당따당 하는 요란한 총소리가 가까이서 들렸다. 어르신! 그때 마당으로 앞집에 사는 친척이 들어왔다. 어르신! 폭도들이 습격온 것 같습니다. 친척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더듬거렸다. 어르신! 얼른 피하셔야 됩니다. 친척은 뒤돌아서다가 다시 재촉했다. 그때 총소리가 더 가까이서 다시 들렸다. 세철아, 어서 어머니하고 피해라. 할아버지는 내 등을 밀어 마을로 내보내셨다. 나는 얼른 바깥으로 달려나왔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2번 불러도 대답이 없으셨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뒷밭으로 나가고 계셨다. 그때 어머니가 변수에서 나와 내 손을 끄셨다. 그리고 그 순간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거칠게 났다. 어머니는 얼른 내 손을 잡고 외양간으로 들어가셨다. 여러 사람이 울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다. 큰 외양간 한쪽에는 집더미가 쌓여 있었다. 어머니와 나는 급한 김에 그 속으로 들어가 집단으로 몸을 가렸다. 퉁탕퉁탕 마루를 울리고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우리가 숨어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어머니는 나를 꽉 껴안고 숨을 죽이셨다. 잠시 조용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우리가 숨어있는 집더미를 확 걷었다. 아니!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다. 나는 너무 무서워 등을 돌려버렸다. 차마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다시 주위가 조용해졌다. 집더미가 우리 위로 덮였다. 빨리빨리 행동해라. 식량은 외양간에 있는 소에 싣고 살림도구는 달구지에 실어라. 그 목소리를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집에는 불을 지르지 말아라. 그 사람은 계속 누군가에게 지시를 하는 것 같았다. 소 몇 마리는 남겨둬. 나머지는 모두 짐을 싣거나 몰고 간다. 외양간에 달구지랑 소 길마랑 짐 싣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 다 있을 거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집더미 속에 숨어서도 들렸다. 듣고 보니 그것은 고 선생님의 목소리였다. 아니, 고 선생님이... 무서움이 달아나고 얼른 일어나 고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었다. 고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더욱 세게 나를 껴안으셨다.
외양간 소들을 밖으로 끌어내리는 소리가 어지럽게 들렸다. 달구지에 짐을 싣느라고 부산스럽게 서두르는 것 같았다. 자, 어서들 떠나라. 고 선생님이 명령하시는 소리가 들렸다. 주위가 조용해졌다. 그때 누군가 고 선생님에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왜 반동네 집을 그냥 두십니까? 그 사람이 고 선생님에게 따지는 것 같았다. 이 집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가나. 이런 집은 놔두면 나중에 또 쓸모가 있다. 고 선생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셨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 고 선생님이 나가시는 기척이 들렸다. 나는 밖으로 나가 고 선생님에게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내 손을 더 꼭 잡고는 놓아주시지 않았다. 멀리서 총소리가 이따금 들렸다. 주위가 한방중처럼 조용해졌다. 어머니는 나를 집더미 속에 놔두고 살그머니 밖으로 나가셨다. 나도 고개를 내밀어 바깥 동정을 살폈다. 야, 세철아, 나와라. 어머니가 부를 수 있는 소리에 마당으로 나왔다. 우리 집만 빼고 이웃집들이 모두 불길에 쌓여 있었다. 탁탁 칙칙 불타는 소리가 들리고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랫집도 불길에 묻혀 보이지 않았다. 오래된 초가라 초겨울 바람을 탄 불길이 순식간에 집을 삼켜버렸다. 얘야. 어머니는 내 손을 끌고 다시 헛간으로 들어오시더니 나를 껴안고 계속 흐느끼셨다. 어머니가 왜 우시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아까 우리를 살려준 사람이 고 선생님 아니냐고 묻고 싶었다. 어머니는 한동안 내 손을 잡고 내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보셨다. 세철아, 예, 너 오늘 있었던 일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오늘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의 어머니 눈길이 너무 매서워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고 선생님이 우리를 살려줬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넌 아무것도 안 봤지? 예. 어머니의 말을 도무지 헤아릴 수 없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사방이 한밤중처럼 고요했다. 그때 어디선가 양민들은 어서 나오시오 하는 고함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와 나는 밖으로 나왔다. 아랫집은 흔적도 없이 불에 타버리고 연기만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외양간에서는 밭가는 수수와 새끼벤 암소 2마리가 되새김질을 하다가 우리를 쳐다보았다. 어머니는 소의 잔등이를 쓸어주셨다. 할아버지는 말과 소를 많이 키우셨다. 대개 목장에 놓아 먹였지만 겨울에도 20여 마리는 항상 외양간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3마리만 남아있다. 복도들이 끌고 간 소들은 곧 그들의 식량이 될 것이다. 텅 빈 외양간을 들여다보시던 어머니가 소리내어 우시기 시작했다. 나도 따라 울었다. 그러다가 거리로 나왔다. 양민들은 나오시오. 양민들은 나오시오. 신장로 양편에 늘어서 있던 집들이 모두 불타 없어졌다. 중학교 교실로 쓰던 공회당도 불에 타서 없어졌다. 불에 탄 돌담 안에는 모락모락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었다. 깨어지거나 불에 타다 남은 세간들이 길가에까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총을 든 군인들이 길가에 띄엄띄엄 늘어서 있다가 모여드는 사람들을 학교로 안내했다. 얘야, 거긴 보지 말거라. 한참 걸어가던 어머니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내 팔을 끄셨다.
길에는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엎드려 있었다. 주위를 돌아보니 마을의 집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우리 마을 같지가 않았다. 어서 가자. 어머니는 여전히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는 나를 재촉하셨다. 학교 운동장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 교문에 무장한 군인 3명이 서 있었다. 군인들은 마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몸을 조사한 뒤 운동장으로 들여보냈다. 학교 건물도 불에 타 없어졌고 그 자리에 모락모락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었다.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엉엉 하고 큰 소리로 울는 사람도 있었고 죽일 놈들 하고 분을 못 이겨 악쓰는 사람도 있었다. 가족을 찾는 사람, 찾아서 부둥켜 안고 우는 사람, 못 찾아 우는 사람. 그런 광경을 보다 보니 할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생각이 났다. 그래서 나도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나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다니면서 할아버지를 찾았다. 그렇게 돌아다니는 동안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 마을만이 아니라 이웃 마을도 폭도들의 습격을 받아 모두 불탔다고 했다. 지사의 주둔에 있던 경찰관들은 대항하지도 못하고 숨어 있었다고 했다. 마을이 거의 불타고 폭도들이 물러갈 즈음에 지원부대가 도착하고서야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할아버지를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달려왔다. 야, 살아있었구나. 원래 어귀에 나오시던 할아버지는 나를 보더니 덥석 껴안으셨다. 그 뒤를 따라 나오시던 할머니도 우시는 것이었다. 야, 어쩐 일이냐? 우리 집만. 할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저도 모르겠어요. 누구도 우리 집이 무사한 것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았다. 나는 고 선생님이 우리를 살려줬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나를 쳐다보시는 눈길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우리 식구들은 다시 학교 운동장으로 갔다. 날이 저물자 사람들은 운동장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을 모아 불을 피웠다. 그 주위에 모인 사람들은 습격한 폭도들에 대한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매운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타는 불꽃에서 불똥이 튀어 어두운 하늘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그때였다. 죽여라, 죽여! 교문 쪽에서 악에 바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죽여라, 죽여, 죽여라! 사람들이 일어나 교문 쪽으로 몰려갔다. 조용히 하시오, 진정들 하시오. 군인과 경찰관 몇 명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막느라 소리를 질렀다. 여러 사람들이 끌려오고 있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다. 아니, 저 사람들은? 그들 중에 고 선생님 부모와 배성균의 부모, 그리고 명환이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끼어있는 것을 보았다. 모두들 마을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가족이었다. 나는 명환이가 혹시 그 속에 있는지 고개를 빼고 찾아보았다. 누굴 그렇게 찾느냐? 어머니가 내 손을 끌며 물으셨다. 명환이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휴 하고 크게 숨을 내쉬었다. 이상했다. 그렇게 미워하던 명환인데 거기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되었다. 아니, 저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어머니가 고 선생님 부모를 보고 중얼거리셨다. 고 선생님의 아버님은 해방 전에는 면석에까지 지낸 어른이다. 얘야, 할아버지가 어머니의 말을 막으셨다. 내 손을 잡고 있는 어머니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아버지도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 저렇게 당하시지 않았을까? 만약 고모가 고 선생님에게 시집을 갔다면
지금 저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내 몸도 어머니 손처럼 바들바들 떨렸다. 어서 가자. 할아버지가 재촉하셨다. 우리 식구들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동편 우물 쪽으로 갔다. 민수가 자기 어머니 손을 잡고 거기에 서 있었다. 야, 민수야, 너 살아있었구나. 나는 너무 기뻐서 목이 메었고 반가운 마음에 눈물까지 나오려고 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 민수도 반가운지 내 손을 잡고 흔들었다. 민수의 말을 듣고 보니 오늘 참 죽을 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만약 다른 폭도가 고 선생님보다 먼저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다. 나는 민수에게 명환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을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학교에서는 매일같이 싸우다시피 했던 명환이가 먼저 생각났다. 명환이네 식구일이 궁금했다. 죽여라, 죽여. 폭도 ABM이 모두 죽여라. 사람들의 고함소리가 들렸다. 군인과 경찰관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막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미친 듯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는 돌멩이와 불붙은 나무 토막들을 마구 던졌다. 얘야, 어서 가자. 할아버지는 멈칫거리는 우리를 또 재촉하셨다. 야, 다시 만나자. 나는 민수에게 손을 흔들면서도 명환이가 궁금했다. 다들 미쳤다. 하기야, 미치지 않을 수도 없지. 앞장서시는 할아버지가 중얼거리셨다. 나는 목이 말랐다. 어머니와 나를 살려주고 우리 집을 불태우지 못하게 한 고 선생님 얘기를 할아버지에게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야만 고 선생님 부모님이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할아버지. 학교 뒷문을 지나갈 때 나는 할아버지를 불렀다. 얘야. 어머니가 내 말을 가로막으셨다. 할아버지는 뒤따르는 나를 돌아보셨다. 왜 고 선생님네 어른들이 그렇게 당해합니까?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시던 어머님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자식을 잘못 둔 탓이지.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순간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다. 아버지를 데려갔던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만약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아버지 대신에 어머니나 나나 아니면 할아버지라도 데려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자 가슴이 떨려 발걸음이 흐트러졌다.